자, 곧 한 10초 뒤에 입학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노? 두 친구. 안시 갔다고? 네. 야,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 그래, 정연아, 건씨들은 조용히 해야 돼. 뭐 조금만 시끄러우면 싸우는 것 같아. 그래, 좀 조용히 해. 본교 진로부장 권순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022학년도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신 우리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님, 그 다음에 유튜브로 지금 또 참석하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본교 배재한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일고등학교 입학기에 선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로 우리 입학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학교장 배재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30, 40대 때 그 한 15년 정도 직접 병원을 경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람도 뽑아보기도 하고 의사도 뽑아보기도 하고 병원 건물을 지어보기도 하고 모든 거를 이제 해보았는데 그때 그 우리 병원 관계자들하고 그때도 하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4차 혁명이 되고 그 다음에 AI 로봇 시대가 되면은 의료계에도 많은 그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AI 프로그램이나 로봇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져요. 의사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병원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존재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되고자 하는 이런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 인력. 왜 그러냐 하면은 직접 환자들을 손으로 따뜻한 손길로 돌봐야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환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호 인력은 끝까지 존재하는 직업이 될 거다 하고 저희들이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경영하면서 정말로 훌륭하고 야 정말로 마음에 든다. 저런 사람하고 평생 병원을 경영해보고 싶다 하는 간호사들을 많이 봐왔는데 근데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간호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호대학 출신이거나 어디 많이 막 그런 출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수혜가 적었어요. 학교가 뭐냐면은 서울에 제가 병원을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출신들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은 정말로 밝고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간호조무사들이 인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그런 이제 인력들을 이제 그 배출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 그런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육을 하고자 우리 학교에 보건간호과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좋은 인력들을 훌륭한 간호사들을 배출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시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호대학 수준의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습 시설 이거를 정말로 간호대학 수준으로 이제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 시설만큼 옆에다가 또 추가로 간호실습동을 건축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여학생 전용 기숙사도 따로 지금 이제 건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그다음 우리 재학생 여러분 오시게 되면 함께 우리 학교를 전국 최대의 보건 간호과로 만들어 갖고 우리 학교가 정말로 전국에서 남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기숙형 이제 보건 간호과를 앞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는 이제 뒤에 네 분이 계신데 실습과 임상 경력이 제가 대학 교수님들 여러 분 만나봤거든요. 그 간호대학의 대학 교수님들하고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을 애써서 이제 정말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뒤에 있는 우리 이따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보건 의료인의 길을 선택하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2일 여러분이 우리 학교 새내기로 입학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정말로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이 학수고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갖고 듣기만 들어서 몰랐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학이 목이 길잖아, 그죠? 목을 쭉 내밀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을 쭉 짧은 목이지만은 키도 작지만은 목을 쭉 내밀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내년 3월 2일 날 꼭 다시 만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공지 드리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참여한 학생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간호부장 선생님께서 학과 소개,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그리고 진로 체험을 요 실습실에서 옆에서 잠깐 하고 그 다음 좀 디테일한 것은 우리 간호쌤과 그다음 상담쌤께서 같이 이렇게 상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도록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그 우중에도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을 앞에서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주기 바랍니다. 동산 권정연 학생, 그 다음에 풍기 윤미정, 그 다음에 동산의 김주현 학생. 그 친구, 원서선이 같이 나와요. 나와야 돼. 자, 절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저쪽 정면 보고 정면, 윤미정, 그 다음에 권정연, 김주연. 아, 친구 이름 안 부르면 미안합니다. 김유지. 그래서 같이 영주 풍계에서 왔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반가워요. 책 사보시라고. 반갑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서진, 신지원, 둘이 잠깐만 나올까요? 이서진, 신지원, 안동 여자중학교입니다. 조심하시고, 저쪽으로 보시고, 자, 우리 이서진, 억수로 뻘쭘한데, 우리 친구입니다. 신지원 학생, 안동 여중인데 우리 내년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경례,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저기 누구로?
조혜원, 김다은. 학교는 틀립니다. 복주여자중학교고 경안여자중학교인데 예, 어제 전화하니까 이제 둘이 친구래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예. 조혜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 같이 오신 박성원, 성원이, 성원이 잠깐 앞으로. 오늘 또 청일점이라 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박성원,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상주 여자 중학교에서 온 김민교 친구. 예. 예. 우리 김민교 친구 원거리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이나 혹은 이렇게 소양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지급해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간호부장 정수민 선생님 나오셔서 학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요? 마이크? 이쪽으로 와도 돼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도 돼? 이쪽에 서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사 정수민입니다. 고등학교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보건간호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는요, 일단 우리 안동 지역의 유일의 보건 특성화 고등학교로 최고의 전문 보건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 2년차가 되고요. 우리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년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 사진은요, 저희 과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교복을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착장을 하고 사진 찍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습은 실습복을 전체 이번에 또 맞춰가지고 올 봄에 맞춰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교육청에서 1인당 15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실습복을 신발까지 해서 다 맞춰서 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입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 이거는 수업 과정 중에 인체를 공부하는 친구가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한번 연출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실습하는 모습까지 해서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한 번은 설명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간호과 선생님들 좀 인사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자랑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자랑은 좀 할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 입으로 이제 자랑하기 부끄럽지만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동 지역은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저기 안동병원이라고 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아마 안동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헬리콥터가 있어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떤 지역에 그런 권역권 응급의료센터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성소병원,
의료원 어떤 시에 의료원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에는 의료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저희 학교의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교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 선생님은 저기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급에서 흉부외과는 심장, 폐,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파트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은 인사드립니다. 장명순 선생님이라고요. 네, 이 선생님은 간호사가 되고 나서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 조산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조산사는 아주 하드하게 아주 힘들게 트레이닝을 1년 동안 받아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또 시험을 봐야지만이 간호사이면서 조산사는 산부인과 의사들만 아이를 받는 게 아니라 조산사는 간호사이면서도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라 또 다른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20년 넘게 이쪽 파트에서 특정되어 있는 그런 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선생님은 어디 아동병원 같은 데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수술병원에서도 계셨어요. 그래서 6년 정도 넘게 있었었죠. 10년이에요? 6년? 나이가 아직은 6년 정도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저는 종합병원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잠깐 신생아 경력도 조금 있긴 하고 병원 경력도 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우리 선생님들의 경력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보건간호과라고 하는 그 간호 파트를 가리키면서 임상 경력이 없다면 차마 알려주지 못하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실습할 때 노하우,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 병원에 들어갈 때 병원에 그 취업할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이런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하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네, 잠깐 하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그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간호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특성화고는 가면은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딴다고 했는데 보건간호과에 오면 어떤 자격증을 따나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은 저는 취업을 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겁니다.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취업 합격률은 얼만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릴 거고요. 진학은 저는 이제 취업하려고 왔으나 뭐 진학을 갑자기 꿈꾸게 되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 선취업 후 진학으로 저는 일단 먼저 병원에 가서 취업을 해보고 이 일이 내 길에 맞는지 직장은 엄마가 그러는데 평생 하는 일이라 잘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취업해서 그쪽 길을 한번 걸어보고 거기에서 더 제가 원하면 간호사의 길이라든지 물리치료사의 길이라든지 치위생과의 길이라든지 이쪽으로 길을 찾아가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취업 후 진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간호과 교육과정은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저희 처음에 다른 고등학교와 다름이 없이 국영수 사과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배우고요. 간략하게 배우고 거기에 전문 교과라고 해서 간호의 기초 간호, 임상실무, 보건간호, 인체구조와 기능, 요양지원이라고 하는 전문 교과 과정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 교과 과정을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인문계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문계를 난 가겠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성적 좋은 친구들은 많이 그러죠. 근데 이제 국영수 사과 이런 과목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쭉 쌓아온 나의 실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수학도 있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경쟁력이 난 떨어져. 그래서 취업을 해볼까 하는 친구 마음으로 아마 특성화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전문교과는 이 교과뿐만이 아니라 이 전문교과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오면 모든 친구들이 출발점이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출발점이 똑같았던 것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문교과 성적으로 올림으로 해서 나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마음을 잘 먹고 오면 자기 성적도 잘 가져갈 수 있고 성적이 또 좋으면 취업도 잘 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빨리빨리 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1학년 올라오셔서 마음 잘 먹고 단단하게 먹고 한 3년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특성화고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등학교 보건간호과에 오게 되면 가장 큰 자격증이 뭐냐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고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만 하죠. 바리스타 자격증, 공예 자격증 이런 거와는 다르게 국가고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국가고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자격증도 국가고시고 의사 면허증도 국가고시고 이런데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국가고시입니다. 2017년부터 그전에는 의사, 간호사들한테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했거든요. 자격증을. 그런데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도 도지사가 주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자격 과정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격 기준이. 그런 반면에 이 자격은 국가고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간호하는 거죠. 뭘 상대로 하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하는 자격 기준입니다. 토탈 152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중에 740시간은 이론 수업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780시간은 병원 실습, 임상 실습을 하고 나서 1520시간을 이수하고 나야만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어요. 740시간이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중에 어디 뭐 도망가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지만 않으면 교육 과정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780시간은 방학때를 이용한다든지 학기 중을 이용해서 병원급,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 그 다음에 의원급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 실습은 우리 간호과 선생님들이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의료원은 이미 가서 이제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MOU에 대한 이야기를 다 돼서 MOU를 맺어서 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 개인병원이면 개인병원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MOU를 이렇게 체결하고 나면 또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로 졸업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선생님들이 MOU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요,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9월달 둘째 주에 국가고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때 시험을 보면 합격증이 10월달에 나와요. 3학년 10월달에 합격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취업하러 가는 학생들은 취업처를
취업처를 뚫어서 여러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병원급을 가고 싶으면 대학병원급 갈 수 있게끔 원서를 이제 제출해서 면접을 보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의원급을 원하시면 의원급, 한의원을 원하면 한의원, 치과를 원하면 치과 쪽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처를 뚫어드릴 거고요. 이런 취업처를 뚫을 수 있는 그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취업지원관님이 또 이렇게 취업처를 잘 뚫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간호과에 오면 특성화고는 자격증 많이 딴다는데 이 학교 와서 뭐 딸 수 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격증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9월달에 3학년 9월달에 따게 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는요. 지금 올해 1학년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1학년 선배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11월 달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으로 지금 수업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를 땁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 가면 상담실 실장님 있죠.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서울의 강남 쪽에서는 이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오는 병원 코디네이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 실력을 이렇게 키우면 그 자리에서도 우뚝우뚝 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심사 전문가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설명하기가 좀 길어서요. 병원 내에 있는 심사 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이 파트는 실무보다는 이제 서류 작업을 하는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실무 뛰다가 힘들면 이쪽 파트로 가고 싶을 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죠. 이건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이거 병원 코디네이터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2학년 조금 이론을 들어가고 나서 하게 될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를 따고 나서 간호조무사가 조금 더 상위 자격증인가요? 이게 더 상위 자격증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게 조금 더 상위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격증을 따고 9월 달에 따고 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 안에, 그러니까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훨씬 더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딸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도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시습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소생술 BLS 과정 자격증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직장인으로서, 대학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ITQ,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그 외의 자격증들을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서 자기 실력에 따라 딸 수 있게끔 과정을 열어드릴 테고, 지금 현재는 ITQ, 엑셀 과정을 여기 앞에 계시는 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 외에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자격증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나서 조금 과정을 밟아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그런 쪽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나오면 취업은 어디에 할 수 있냐요?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보건직 공무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열려있는 보건직 공무원은 서울대 나온 애도 치고 지방대 나온 애도 치고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치고 모든 사람이 자격이 돼서 19세 이상이면 모두 자격이 돼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제가 올려놓은 그 시험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시험은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출신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수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좀 줄죠. 그래도 그렇게 쉬운 자격증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이 보건직 공무원 자격증 과정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은 경북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서울은 각 지역의 전부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역 학생은 경북에도 볼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직만 볼 수 있어요. 그런 좀 이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무부사관에 우리 보건간호과에 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의무 부사관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사관 중에서도 의무 부사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서 있는데 제 제자 중에서도 그 육군하고 해군하고 의무 부사관으로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남학생 의무 부사관이 나와서 그런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갈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무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의무병으로 가면 조금 근무가 수월하다, 편하다면서요. 네, 그런 점도 있고 거기 가서 병원급이나 그쪽에서 의무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경력으로 그것도 경력을 쳐주잖아요. 경력으로 병원에 입원이란다.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점이 또 있죠. 또 다른 이점이. 자, 그다음에 그 외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안동시 같으면은 안동의료원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을 하면 안동의료원 같은 곳은 페이도 이렇게 매년 착착 오르고 해서 거의 이직률이 없을 만큼 조건이 좋죠. 그다음에 의료 코디네이터로 피부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병원 행정직, 원무과 쪽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진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고 나서 이제 뭐 피치 못하게 나는 진학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뭐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과는 뭐 아시죠? 가면 여러분들을 뭐 취업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와 물리치료과 만약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된다. 선취업 후 진학으로 저희들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물리치료과를 많이 권하게 되는데 물리치료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과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도수치료 자격증까지 따면 한 명 도수치료 하는 당 얼마씩 더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페이도 굉장히 만족하는 물리치료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이 물리치료과나 간호과는 더 선호도가 줄어들 수가 없는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과 병원에 가면 소변검사, 피검사 하는 곳 있죠? 이쪽에 가서 하시면 되고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면 119 대원 되는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간호 실습도 해보니까 간호사 병동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너무 싫어요. 치과의원에서 실습해보니까 치과 치위생사가 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치위생과로도 진학을 하고요. 스포츠 관련 그다음에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과의 일종인데 작업치료과는 선천적으로 이제 몸이 불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1대1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건데 저희 제자가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로 뛰는데 페이를 제법 잘 받고 자기 편한 시간에 돈을 벌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행정학과 나와서 이제 원무과 쪽으로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는요, 진학 제도로 열려 있는 대학교입니다. 사실은 대학교인데 2019년도 제가 겨울 방학 때 특성화고 전형으로 열려져 있는 대학인데 2019년도 겨울 방학 때 제가 이거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났습니다. 왜 안 줄어들고 늘어나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고졸자 취업자들을 늘려고 하는 우리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제가 조금 줄여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과에 와서 장점은 여러분들 특성화고는요. 원래 특성화고의 존재 이유는 취업입니다. 사실은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을 가려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인문계 가야죠. 그죠? 인문계 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우리 특성화고는 사실은 취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뭐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왔으나 이제 나중에 3학년 지나서 나는 대학을 가야겠다고 한다면 대학을 절대 못 가게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감히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봐라. 이 길이 너에게 맞는지 이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일이 여야지만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취업해서 후 진학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보람도 느끼면서 삶의 의미도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건간호과에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원이 되면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은행원이 되면 사실은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월급 처음 받는 것보다 은행원이 되어서 월급 받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원으로 있다가 아이를 낳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손을 놔요. 손을 놓으면 다시 은행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이거는 했다가 손을 놓고 아이를 낳고 아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자기가 가까운 병원 어디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급으로 취업을 하려면 취업 자리가 너무너무 열려 있어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고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보건간호과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래서 보건간호과에 오게 되면 장점, 다양한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특성화고죠. 우리 일반 계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특성화고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취업 후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세 트랙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건간호과에 졸업하시면 100% 취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진학률이 있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원래 따려면 240시간 하고 시습 40시간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우리 3학년 때 따잖아요. 따고 나면 이론 시간 40시간 하고 시습 8시간 하루만 시습하고 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재직자 전형으로 나중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25세 넘어가면 만학도 전형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 일단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지 한번 보시고 후 진학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해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건간호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돼서 같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부끄러워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엔 아예 되지 않나? 뒤엔 아예 되지 않나? 다 끝났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왜 상품권 싫어? 버리길래 내 쭉 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 다솜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이 일정은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체험실에서 잠깐 하고 그다음 오늘은 상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부에서 이렇게 배정된 대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민교 학생하고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최성견 선생님도 뒤쪽에 계십니다. 그쪽에 하시고 그다음 우리 박성원 학생 어머님 어디 있죠? 거기 우리 저 김지연 선생님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돌아보시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서진 신지원 김병교 선생님 저 뒤쪽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조혜원 건다은 학생은 선생님하고 알았지? 자, 그다음에 우리 정연이하고 윤미정, 김주연, 그다음에 친구 4명 친구 유진이는 유지. 그래 유지 그래 명단이 없어 미안해. 우리 간호부장 선생님 아까 설명해 주신 분 그하고 그렇게 지금 소지품은 자기
지갑만 챙기고 나머지는 이 자리에 놔두고 체험 끝나고 다시 올 거니까 옆 이동했다가 이렇게 다시 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끝나고 다시 여기서 와서 상담쌤 만나서 각자 흩어져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마지막에 또 공지할게요. 가실 때 점심을 저희들이 제공 못하기 때문에 햄버거를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고 동생 줘야 된다면 한 개 더 받아가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옆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